빈티지한 감성이 살아있는 가성비 최고인 라이카의 줌이타 렌즈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민혁다방의 방손이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올드 렌즈, 오래된 그 렌즈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렌즈는 줌이타라고 하는 렌즈인데 1939년도부터 1953년도까지 한 15년간 생산되었던 렌즈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생산되었던 렌즈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7, 8년 정도 더 생산되었던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에 그때 만들어졌던 아주 올드 한 70여 년 이상 된 렌즈입니다. 이 줌이타라는 렌즈는 한 3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초기에 무코팅 버전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졌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팅된 렌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1950년도 넘어서서 그때는 다시 조리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원형 조리개 10개의 날을 가진 원형 조리개가 아니라 육각의 조리개로 바뀐 렌즈로 후반기 버전이 나옵니다. 사실상 초기 무코팅 버전, 중간에 코팅 버전, 마지막 후기에 육각 버전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 얘는 1946년도부터 1950년 사이에 생산된 중간 버전의 줌이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일반적인 렌즈와 달리 이게 침동식이고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접힙니다. 되게 작아졌다가 커지게 되고 사용할 때는 뽑아서 돌리면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는 이러한 렌즈들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리지드한 형태로 침동식 아닌 걸로 지금 대체되었죠. 그리고 또 마운트 하는 것도 스크류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처럼 2바퀴 반을 돌리면 나사에 체결되는 건데 사실 이건 처음에 라이카에서 나온 바르낙이라는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스크류 마운트인데 이것은 퀵 체인지 비오넷 마운트라고 최근에 나와 있는 라이카 마운트로 대체되었고요. 지금 LTM 마운트라고 해서 이 변환 링을 사용해서 현행 나와 있는 M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운트를 딱 체결하면 이제 다시 M 마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터도 있는데 이런 색 L자형 36mm 구경을 39mm로 만들어주는 이런 필터를 갖다 끼울 수가 있는데 이 필터를 끼울 수 있지만 보통은 이 아답터를 이용해서 그 현행 39mm 그 필터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아답터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필터를 일반 필터를 장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36mm를 39mm로 만들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렌즈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카 M 바디에 이렇게 이렇게 마운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이 M 바디에 마운트를 하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일체감이 아주 좋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스트랩 메고 다니시면서 사진 찍으면 참 찍는 맛도 있고 좀 되게 좀 앤틱한 느낌이 되게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고 대략 크기는 조그맣게 계란 크기만 한데 무게는 한 200g 정도 나오게 되고 되게 전체가 다 황동에다가 크롬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이 렌즈 특성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이 줌이타는 기본적으로 회오리 보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회오리 보케가 잘 보여 있는 꽃 사진입니다. 중심부는 좀 명료한데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뿌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동그랗게 렌즈 연마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연마했던 면들이 이렇게 유화적인 터치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사진도 회오리 보케가 좀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줌이타는 이런 회오리 보케 찍는 맛에 많이들 찍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징적인 원형의 회오리 보케가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좀 잘 활용하면 중간에 딱 집중도 되고 또 중심 피사체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베네팅인데 2.0 최대 개방에서는 약간의 베네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광량 저하가 있는데 일단은 조르기를 한 5.6까지 쪼아주면 베네팅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최대 개방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좀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의 느낌을 담는 데는 뭐 부족함이 크게 없고 또 주변부에 이렇게 베네팅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좀 선명하지 않지만 좀 되게 정감이 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대 개방에서 주변부 화질 저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인데 저 바깥쪽 테두리에 보시면은 되게 아파트라든가 배가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마치 기름종이 입힌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있는데 대신에 중간 부분에 있는 배들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뿌연한 것들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5.6까지 쪼아주게 되면 조리개를 5.6으로 바꾸게 되면 주변부 화질도 확연하게 살아나게 되고 베니팅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정도 화질이라면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아포크론, 아포.5크론과 비교했을 때도 큰 손색이 없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5.6 이상 쪼아서 한 8이나 9까지 쪼았을 때도 극강의 화질을 보여주고 11 이상 쪼았을 때는 조금 오히려 그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냅을 찍을 때는 한 5.6 정도 쪼아서 찍으면 현행 렌즈 부럽지 않게 그런 높은 해상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옥상에 찍은 사진인데 주변부가 많이 뿌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중심부에 이제 집중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찍으면 되고 또 다시 쪼아주면 이렇게 풍경이 딱 반듯하게 큰 왜곡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줌미타가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줌미크론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 줌미크론의 모태가 되었던 렌즈가 이 줌미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부가 무너지고 중심이 오히려 집중하는 부연한 느낌의 몽환적 사진이 되었고 다시 쪼아주게 되면은 주변부가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1940년대 당시에는 큰 렌즈,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 4곱하기5나 5곱하기 7인치의 큰 판형들의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주로 찍었었는데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졌죠. 그런 중대형 카메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35mm 포맷의 카메라고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높은 해상력을 가진 렌즈가 바로 줌미타였습니다. 줌미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라이카의 줌미크론 또 줌미크론의 최종 버전인 이런 아포 줌미크론의 전신이 되었던 기초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에도 사실은 아빠의 청춘이라고 할까요? 그때 1940년대 당시에는 최고의 해상력을 자랑하고 또 17만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도 아주 많이 팔렸던 현재 중고 가격이 한 2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라이카 렌즈지만 사실상 5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큰 비용 부담 없이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쓰다가 팔아도 오히려 이제 손해가 거의 없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특히나 주변부가 해상력이 떨어지고 또 해오리 복귀가 있는데 또 일상적인 스냅을 찍을 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모델들 찍을 때도 앞에 있는 그룹사의 뒷바퀴에 핀이 맞긴 하지만 뭐 주변부 느낌도 있고 뒤에 있는 저기 GT3 RS 자동차의 보케를 보더라도 뭔가 유화적인 터치가 있는 것처럼 특징적인 보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흑백 모노크롬 바디로 찍었는데 그냥 빛 번짐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서는 오히려 사진이라기보다는 마치 수묵화처럼 이런 빛 번지는 느낌들을 활용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상 70년대 느낌인데 옛날 마치 앨범에서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피 내릴 때 스냅인데 이런 느낌이 나오고 또 커피 내릴 때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 렌즈처럼 칼같고 명료하고 분명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찍을 때는 조르기만 살짝 쪼아주면 충분한 해상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느낌에 따라서는 중심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렌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라이카 하면 많이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올드 렌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소니에 나와 있는 알파 7 초기 버전들은 중고 가격이 이제 50만 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런 알파 7의 풀프레임 바디에 중고로 구입해서 이런 렌즈를 끼운다면 사실상 라이카 렌즈를 풀프레임으로 100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소니 바디에다가 한 번씩 이 라이카 렌즈를 끼워서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바디에서는 오토 피킹 기능이 있어서 초점 잡기도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올드 렌즈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라이카의 주미터 렌즈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만듦새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고 또 특유의 회오리 버킷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해상력도 무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스냅을 찍거나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을 찍으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라이카의 이런 비싼 렌즈들보다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가성비 갑인 올드 렌즈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도 주미터 렌즈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민혁다방의 방송이었습니다.